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흥갑 당선인이자 의원이시죠.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문정복입니다.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네.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경기도에서 60% 이상 득표율을 올린 지역이 한 8군데 되더라고요. 그중에 네. 한 곳이에요, 시흥갑이. 네. 예, 소감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요. 출구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개표 다 종료하고 난 다음에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제가 21대 국회의원 때보다 대략 한 2만 2천 표 정도 더 받은 거예요. 한 3만 2천 표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이 중압감이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잘해야죠. 그럼요. 네, 예, 네. 늘 행동이 먼저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 그 얘기는 저희가 차후에 좀 더 네.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할 네. 거고요. 앞부분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질문, 네. 의례적인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초선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부분 참 보람됐다 이런 부분도 네. 있을 거고 이 부분 좀 아쉬운데 이런 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됐던 것은 지역의 국책 사업을 많이 유치했어요. 시흥광명지구 안 된다고 한 거 유치했죠. 그다음에 철도 사업도 재경인선 신구로선 4차 철도망에 2개나 런칭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가는 시흥에서 강남으로 가는 전철 노선도 사전 타당성 운영을 마치고 이제 5차 철도망의 구축에 이제 목전에 와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시흥이 신도시가 많은데 학교를 잘 못 지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주민분들 굉장히 애타하셨는데 학교도 2개 설립하고 특수학교까지 3개 설립해서 그래도 밥값은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웠던 점도 얘기를 할까요? 굳이 한번 찾아보죠. 네.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87일간의 농성을 했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 이것을 어떻게 할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앞마당에 본청 앞에 텐트 치고 86일간인가 24시간 농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올렸어요. 패스트트랙 태워서 이제 올렸는데 거부권을 그냥 과감하게 행사하시면서 재의결까지 갔는데 안 됐죠. 이 부분은 이제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참 굉장히 인상 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좌절을 느꼈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렇게 국회 앞에서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하는 1인 시위들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하진 않았는데 네. 처음부터 나섰던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냐,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로텐더홀에서 시작을 했죠. 로텐더홀에서 시작을 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먼저 끝내놓고 바로 이거는 그러면 당원들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 돼. 이렇게 하고서 본청 앞으로 나와서 천막을 쳤죠. 와, 엄청난 일이었어요. 네,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큰 일에 앞장서 본 경험은 좀 특별한 경험이었죠. 네. 네. 지역에 관련된 얘기부터 저희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살기는 너무 좋은데 교통편이 좀 불편한 특히 대중교통에서 전철이 좀 없고 방금 아까 전에 국가철도망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2027년, 2028년 아니냐 너무 시간이 길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시흥이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가 3개나 생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 인근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시거든요. 그럼 출퇴근을 당연히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해야 되는데 참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쭉 해온 서해선은 이미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좀 더 편의를 위해서 국가철도망을 이렇게 확충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죠. 그것은 그거대로 가는데 실제로 더 어려운 부분이 시흥 지구 내에서의 순환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시흥의 지형상 사실 네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시흥이. 네, 그렇죠. 생활권이. 그렇죠. 이렇게 그 분절화돼 있죠. 예. 연담화되지 않고 분절화돼 있어서 이 시흥을 갖다 예전에 이제 저 면단위 세 개가 합쳐서 된 시흥이기 때문에 이 분절된 시흥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버스로 해야 되는데 버스 체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회사가 들어와 있지 않고 이래서 이제 버스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준공영재를 비롯해서 버스 기사님 수급이 정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공약에 저희가 다른 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저 버스 기사님들 저기 주택을 숙소를 마련하는 그런 공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올라오셔서 저 저렴한 비용에 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숙사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을 많이 확충하면 노선도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만큼 분절화돼 있는 시흥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버스 체계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네. 개발, 이제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은계, 목감, 장애 이게 시흥의 북부 지역 그렇습니다. 그쪽 위치한 네네. 거죠. 그리고 시흥 시청역 부근 네. 여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도 좀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웨딩홀도 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절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그 북부권은 부천, 뭐 저 정왕권은 안산, 뭐 이렇게 다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흥시청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거든요. 지금 서해선 그리고 신안산선, 월곡판교선. 그래서 요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에 새 청사를 짓고 여기에 각종 공공기관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주택 수요를 공급을 해서 거기가 사람들이 좀 와글와글하고 좀 시흥시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들을 넣겠다라는 게 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더 개발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외되는 지역들이 정왕 같은 경우에 네. 예, 아니면 대하 쪽이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민들이 우리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원도심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저희가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차이가 너무 극렬하게 나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 주민분들의 이 소외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개발되지 않은 그리고 슬럼화되는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의 또 화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6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원도심에 이제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